자, 이번에는 호흡 3단계 처음과 중간과 끝을 생각하시면서 3회 시작. 네,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코끝에 4단계, 코끝에 인중에 집중하면서 숨이 들어오면 생, 숨이 나가면 멸, 생, 멸 이렇게 외우면서 3회 시작. 네, 됐습니다. 호흡 4단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강의가 사실은 이 강의인데 지난 시간에 13강에 대한 복습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133페이지 만심에 대한 거, 번뇌 중에 만이죠. 만. 거만입니다. 거만. 자, 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잘났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진리에 어긋나는 생각들 중에 내가 잘났다는 생각, 공주병, 왕자병이 누구나 다 가지는 이 만심이 누구나 다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좀 더 심하면은 그 병이지요. 내가 잘났다는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자,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해보고 내가 좀 더 잘났으면은 우쭐대고 못났으면은 상대를 질투합니다.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내가 막 그냥 아주 비굴하게, 오히려 비굴하게 상대가 너무 강하면은 막 비굴해지면서 아첨을 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첨 떠는 것을 열등감이 아니라, 그건 열등감이라고 그러죠. 내가 우쭐우쭐 되는 마음을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바로 만심에서 나온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 앞에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나느냐고 따지보면은 그거는 내가 세상에 이 세상에 나 중심일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자, 그러면 만심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와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상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뽐내는 마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를 다음 페이지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가 재밌어요. 자, 여러분 대화 A부터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A 되고 한 사람은 B 돼요. 자, 한 사람은 A 되고 읽어보세요. 가끔은 비 오는 것도 좋네. 근데 언제나 비가 오면 싫어. 언제나 비가 오면 홍수가 니까 곤란하지. 근데 비가 오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앞에 사람을 갖다가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가끔은 비가 오는 것도 좋네 하면 그래 이렇게 맞장구 치면 좋겠지요. 네. 근데 꼭 자기 색깔을 넣어가지고 근데 언제나 비가 오면 싫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언제나 비가 오면 홍수 치니까 곤란하겠지. 앞에 사람은 그렇게 좀 마음이 좋아요. 그랬더니 근데 비가 오면 좋은 점도 있어. 엇박자 놓지요. 네. 이렇게 엇박자 놓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만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왔어. 세 사람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모처럼 만나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지금 찻집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주로 잘하는 뭐 해요? 수다. 말로 수다 떠고 있어. 여자들은 수다를 안 떠면 곤란하대요. 하루도 수다 안 떠면 그래서 여자는 만나면 계속 수다를 떨어요. 남자들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들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자분들은 수다를 안 떨면은 정신건강이 나쁘다 그래요. 그래서 수다를 떤답니다. 자, 그래서 수다를 떠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 이 머리 파마 강남에서 했다 그러거든.
그래, 강남 어디서 했는데? 물으니까, 아, 어디, 뭐 헤어샵 알지? 그 헤어샵에서 이거 100만 원 주고 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100만 원짜리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엄청 비싸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머리 좋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 정말로 머리 아주 멋있는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너 얼굴하고 안 어울려. 이래버린 거야. 그럼 뭐예요? 좋다고 할 때에는 칭찬해 놓고, 너 저 얼굴하고 안 어울려 버리면 망신 주는 거지요? 네. 소위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돼지 목걸이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분 나쁘겠지요? 네. 네, 그때 그 사람이, 친구 한 사람이 답을 할 때, 얘기할 때, 이거 100만 줬다면 비싸게 줬네. 자, 그만큼 그렇게 줬으니까 참 그만한 가치가 있겠지. 이렇게 뭐 해주면 좋겠지요. 네. 그러면 서로 기분이 안 상할 텐데 실컷 자랑했더니 옆에서 야, 근데 니하고는 안 어울려. 이렇게 얘기해 보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시트루해지고 시무룩해지고 기분이 완전히 그냥 구기지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내가 좀 잘났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상대를 조금 상대 잘났다는 것을 까내리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만심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할 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긍정 좋습니다. 네. 항상 반어법을 하면서, 그렇지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조율할 필요는 없어요. 꼭 그것이, 정말로 다른 답이었는 것 때문에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게 일로 가려고 했는데 절로 가야 된다고, 정말 다르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얘기를 바로 해줘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서는, 그 맞장구 치주면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 때문에 친구와 사이가 나빠집니다. 네. 뭐 때문에? 만심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친구와 사이가 나빠집니다. 우리 두 사람은 사이에 그런 거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네. 서로가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 얘기할 때 꼭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말꼬리 잡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는 만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자만심이. 자, 보세요.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화를 하나 들어봅니다. 자, 135페이지 대화 한 사람이 상대의 시시한 말은 흘려듣고 침묵합시다 하고 A가 이렇게 했어요. 그때 B가 A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따위 한쪽으로 무시하고 침묵합시다로 머릿속에서 둔갑시킵니다. 자,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상대의 시시한 말은 그냥 흘려버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A가. 그랬더니 B는 머릿속에 남의 이야기 따위는 한쪽으로 무시하고 침묵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전혀 틀린 거지요. 네. 본래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상대가 이야기하는 시시한 얘기, 시시한 말, 이런 시답지 않은 말은 그냥 흘려듣고 침묵합시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침묵, 이 말인데, 침묵합시다. 이 말인데, B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상대 말은 다 그냥 시시한 거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침묵합시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나쁜 겁니다. 말꼬리 잡고 물고 늘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좋은 평가에는 둥둥 떠고 자기를 보고 잘한다 하면 둥둥 떠고 나쁜 평가에는 비참해지거나 아니면 막 상대 보고 막 분노를 하는 이런 생각이 바로 만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만심을 보통 보면 우리가 보통 만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뿌리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만심을 어떻게 우리 챙기느냐 하면은 만심이 일나려고 그러면 항상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탁 일나잖아요. 그러면 그 만심을 자기가 한번 이렇게 뭐 때문에 그 만심이 일나는지 이것을 챙겨봐야 됩니다.
만심을. 그렇게 어떤 생각을 할 때 만심이 일나지 않도록 자만심이 일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려고 하면 항상 자만심이 일어나고 상대와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늘 염두에 두려면은 내가 내 말이나 행동을 마음이나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 말과 행동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을 삿띠라 합니다. 따라서 삿띠. 예. 자, 그러면 1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기도가 잘 안 되는군 등 잡념을 잃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에 기도 중이나 그때 아만의 마음에 더욱 힘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기도가 참 잘 안 되는군. 기도 안 되는 수도 있지. 뭐 그거야 마음이 항상 보면 그렇게 오늘은 마음이 뭐 잘 안 되는군 이렇게 하고 잡념을 하더라도 그냥 마음속에 암안심이 나왔어 라고 실망해서 스스로 마이너스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냐면 항상 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가 참 잘 안 되는구나, 잡념이 일어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암안심이 나왔다고 막 이렇게 한탄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늘 암안심이 안 나오는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의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인이 뭐 이렇게 말하면은 타인이 뭐뭐라고 말하면 자신은 나의 경우는 하고 나의 경우라고 들어가기 쉽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꼭 타인이 뭐 하고 얘기하면 나의 경우는 하고 자꾸 자기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만심이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 자, 두 분 다 앉으세요. 자, 두 분 다 앉으셔가지고, 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A가 먼저, 한 사람 A가 되고 B가 됩니다. 자, 해봅니다. A부터 해보세요. 137페이지. 자, 뭔가 뭐 대화를 하는데 꼭 두 번째 사람은 꼭 나의 경우를 집어넣고 자기를 하는 거라. 이런 경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게 대화를 하면 나의 경우 빼버리고 앞에 얘기하면 그래 맞장구 치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겨울이 되었구나. 그러면 한 사람 B가 그래 참 계절이 빠르기도 해. 이렇게 좀 도와주는 말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 하면 나의 경우는 참으로 지겨운 계절이야. 그 억바자 뒀지요. 그렇죠? 또 A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나는 거지. 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겨울이 오면 나의 운세를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를 엇박자 놓는 겁니다. 즉 위 대화를 보면은 B라는 사람은 A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A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항상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그런 경우를 한다면은 그건 좋은 대화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 만심만 자만심만 자꾸 막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 A가 이제 겨울이 되었구나 라고 하면은 맞아요 하고 이렇게 날씨가 추운 거 보니까 겨울인 것 같네요. 이렇게 맞장구를 치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맞장구를 치주면은 두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맞장구 치주세요. 맞장구 치는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과 여러분들 맞장구 좀 치려고 내가 자꾸만 여러분들 질문하지요. 네. 예, 이렇게 묻지요. 그럼 이해하지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해가면서 이 강의를 해가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페이지 보세요. 6번, 6 보면 욕망.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을 충족 못하면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고가 쌓이면 화가 막 일나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항상 이 머릿속에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어요. 아, 욕망이 지나치면 고통스럽구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이 일어나면 화가 나고 이 사이클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나친 욕망을 가지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욕, 욕심을 적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마음. 자, 크게 우리 글하나 써놨어요. 책에다가 소욕, 그 밑에다 적어놔요. 130페이지 밑에다가 소욕, 적게 욕망을 가져 소욕. 또 옆에다가 만족, 소욕과 만족이라고 써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소욕과 만족이 가장 좋은 수행법이에요. 자, 138조. 자만심과 명예심을 상하게 하니 화가 난다. 맞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현실적인 이익보다는 명예를 우선하기 때문에 자기 명예를 이렇게 상처를 내면 분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양에 차지 않고 때때로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입게 되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따위는 필요 없어. 그놈하고는 상대할 필요가 없어. 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맨 처음에 공식이 이렇습니다. 자,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고통, 고통이 지나치면 나타나는 현상은 화. 이게 공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헤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서 헤어진다. 그럼 이런 얘기를 불교식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욕망입니다. 욕망이 너무 큰데 상대가 자기가 들어주지 않아요. 상대가 자기를 충족시키지 않고 자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고통스럽지 뭐. 그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명예심이 금이 가잖아요. 자기 명예, 그러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헤어져 주자 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헤어지고 떠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은 하나의 연장선상입니다. 차라리 헤어져 버리자. 그거는 좋은 마음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존심이나 명예심에 매달리고 있는 이 만심의 번뇌야. 만심은 번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스타일이고 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예나 자존심이라는 것이 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만심에서 의한 고통이요 번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속에 있어서 왜소한 명예의식이나 조그마한 명예의식 같은 게 나오면 그냥 웃어버립시다. 알아차림 하고 참 또 내가 그런 생각했구나 이래 하면서 참 이거 별것 아닌데 뭐 이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항상 긍정을 합시다. 마음속에 긍정을 심은 사람이 마음속에 긍정을 많이 심은 사람들은 마음이 밝겠지요. 그래서 늘 그냥 긍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아무렴요. 그리고 늘 그냥 이렇게 맞장구 치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을 존중해 주는 뜻이에요. 물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정도 가볍게 이렇게 해주면 참으로 듣는 사람도 좋고 자기도 좋습니다. 굳이 앞에 아까 말꼬리 잡아가지고 나의 경우에 말이야 이렇게 저쩌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법에서. 또 자기 얘기할 때는 자기 얘기하면 돼요. 상대 얘기할 때는 상대 긍정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말꼬리 잡아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려 하는 게 많다. 그러면 오늘 우리 배웠던 이 암안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누굴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암안심, 자만심. 정치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장에 정치한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암안심이 보통 사람이니까 몇 배가 더 세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제가 잘났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지요? 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니까 탤런트라든 이런 사람들도 잘났기 때문에 하려고 그러지. 근데 우리 개그맨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너무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떠요. 나중에 내려가요. 인기가 내려가요. 그리고 계속 인기를 항상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 탤런트나 아니면은 개그맨들 보면요, 유 무슨 신가하는 사람 있어요. 개그맨 중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분께 나오던데 그 사람 하면 굉장히 겸손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봐요. 뭐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즘 항상 보면 나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분도 보면 잘난 체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너무 차지하면 안 됩니다. 자, 139페이지 만의 번뇌가 치성할 때 하고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주세요. 네. 자,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말 속에서 어떤 말이 내 마음속에 말이 탁 튀어나올 때에는 만심이 나면 꼭 뭐뭐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얘기할 때, 내 뭐를 할 때, 이렇게 내가 들어갈 때, 내자 들어가면서 뭐뭐적으로 할 때, 이렇게 들어갈 때가 만심이 가장 강하고 자기 생각을 어필하려고 하는 생각이 클 때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늘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대화법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싶어도 내 경우는 말이야 하면서 막 자꾸 내 경우는 말이야 하면서 뭐뭐적으로 말이야 내 경험적으로 말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번뇌가 치성하게 되고 상대로 하여금 또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자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체 대화할 때에는 물론 자기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자기가 꼭 자기 얘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외에는 상대가 얘기하고 있는 중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봤지요? 한 사람이 겨울이 이제 오늘 겨울이 참 오네 이렇게 하고 마음을 하면은 상대편이 그래 날씨가 추운가 보니까 겨울이 온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 내 경우는 겨울 오면 싫어 뭐 전혀 그 앞에 사람하고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내 경우라는 것은 빼버리자. 알겠지요? 네, 대화법이 그런 것들을 중에서 내 경우라는 생각이 뭐뭐저우라는 마음이 말 속에 일어날 때 아차 내가 내 자만심이 지금 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라는 대화가 나의 경우란 나자가 들어갈 때 말이 튀어나온다면 자만심이 튀어나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알아차림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 대화 속에서 수행해야 돼요. 대화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자기를 알아차림하면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자, 139페이지 자기 이미지가 암환심을 만든다. 자기의 이미지를 의식하는 마음이 암환심이에요. 밑에 한번 이렇게 하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읽어주세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괴염이 자극이 하시 일어납니다. 이는 자리가 늘면 늘수록 이어질 이유로 집착하여 죄가 무엇이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린가 하면 앞에 있는 그런 말, 이렇게 멋있는 나, 이렇게 형편없는 나, 이런 나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이렇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어. 나의 이미지, 이렇게 훌륭한 나가 있느냐, 이렇게 내가 못난 나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어떤 생각에 따라가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저렇게 변하겠지만 이렇게 잘난 나도 없고 이렇게 못난 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면 따라서 지금 자기의 마음에 즐거운 감정이 생기면 자기가 어떤 상태로 기분이 좋아지는가 살피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즐겁고 있는가 보다, 즐거움이 있는가 보다 살펴서요. 또 고통이 생기면 아, 내가 지금 고통이 생겼는가 보다. 그러면 왜 생겼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공식이 있었지요? 자, 공식이 뭡니까? 욕망, 다음에 그 다음에 화지요. 예, 그거에 그 공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요. 욕망 때문에 고통스럽구나. 왜 내 고통스럽지? 딱 뒤집어보면, 욕망 때문에 그렇고, 그걸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화가 났구나. 고통스럽구나. 그거예요. 요 공식만 확실히 알고 나면 상대편을 점검해 줄 때도 같이 써보면 됩니다. 자,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제가 요즘, 이 남편 바람 피우는 문제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는 그 남편에 대한 바람 피우는 것을 피우지 않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거로서 고통스러운 자기 마음 처부터 왜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그렇게 거의 접근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나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남편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변인지 차분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고통스럽고 막 화나고 짜증내고 막 울고불고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잘 보면서 원인을 잘 분석해서 대응하라는 겁니다. 자, 가능하면 집중을 놓기 위해서 눈을 딱 감고 아까 우리 배웠지요? 호흡 1, 2, 3, 4단계 했지요? 예, 그것을 하다 보면은 깊이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보면서 자기가 현재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어떤 만심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있는지, 또 자만심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를 관찰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일일이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만심이 생길 때마다 그 마음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마음이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생각에 참 나는 잘났어 이런 마음이 딱 들면은 그래 참 부질없는 생각이야 이런 생각하고 내가 내 꼬라지가 왜 이래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도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상당히 번뇌 다스리는 법에서 많이 배웠어요. 네. 이 번뇌 다스리는 법을 꼭 뭐 수행을 갖다가 뭐 절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대화 중에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나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보이는 것들하고 혜민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네. 예, 멈추라는 것은 뭐냐면 잠시 정지하고 자신이 이렇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걸 말합니다. 나의 행동을 한번 관찰하고 나의 말을 관찰하고 나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법이 중간중간에 호흡법입니다. 중간중간 호흡. 아까 지게 1, 2, 3, 4단계 배웠지요? 네, 총 16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 이제 차근차근 또 해드릴게요. 1, 2, 3, 4단계를 몸에 익혀서 일상생활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심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상당히 우리가 번뇌에 대한 조절을 많이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속에 생활 속에서 항상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 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한 주 지내시고 다음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미 인사 맺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 바람이 좋은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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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